난초사랑입니다. 자, 7월 달에 난초관리 종합편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장마가 지금 예년 같으면 6월 말이면 시작됐을 때인데 올해는 좀 늦는데요. 7월 달에 지금 우기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신화가 엄청 급성장을 한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화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자란 것도 있고, 저 같은 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더라고. 좀 자란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이만하고, 그리고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기철에는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왜 그럴까요? 비가 막 3, 4일 간격이 오고 햇볕이 쫙 나오면, 이제 비가 오면은 습도, 적정한 습도, 그리고 또 온도, 그러면서 비바람이 치면 이제 바람도 살하고, 그러니까 식물은 아주 이제 잘 자라죠. 거기다가 이제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한 3, 4일 한 번은 뭐 광합성을 받지 않습니까? 광합성은 바로 영양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이제 식물은 바로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에너지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신화가 급성장하는 달이다. 그러면 물주기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물은 며칠 만에 지어라 그런 거 없어요. 물은 분 말로만 주면 됩니다. 이게 장마철에 분 잘 안 말라요. 근데 광합성 햇볕을 받으면 바로 증산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잘 말라요. 그럼 물은 그냥 말로만 줘요. 그러면 언제 주냐? 새벽에 주냐? 낮에 주냐? 밤에 주냐? 저녁 때 주냐? 이런데요. 주로 이제 우리 저녁 때 이제 주로 많이 줍니다. 저녁 때, 밤에. 그리고 이제 또 원래 한 새벽에 주라는 분도 있어요. 새벽이면 2, 3시가 좋죠. 그런데 너무 잠자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주로 이제 하고 아침에 주로 줘요. 아침에. 새벽에. 한 4시 반쯤 이렇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물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째 되는 날 딱 주면 되더라고요. 늦어야 4일째고, 어떤 때는 이틀째, 그냥 하루 걸로 이제 주는 날도 있고, 그건 아주 드문 날이었고요. 그래서 물주기는 며칠에 주라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에 주냐, 밤에 주냐, 벌건 또 대낮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그것도 한두 시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그 소나기 같은 거 지나면 농작물이고, 비비 꼬이다가도 한번 지나가면 생기가 돋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권하지를 못하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환경이 그건 엄청 좋겠죠. 통풍이 잘 된다던가. 그래서 신화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데 물 줄 때 신화 빠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화 빠짐 할 때 빠지니까 구경 썩은병이라든가 신화 물거지 오니까 꼭 물 주고 나서 선풍기 반드시 돌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입니다. 뭐 바람 잘 통하면 선풍기 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잘 통하면, 그러나 선풍기 돌려가지고 저는 아파트 베란다 아니니까 돌려가지고 물고임 없게 만들고, 또 신화에 물 고인 거 화장지로 말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관리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됩니다. 시비 관리. 신화가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도 키가 크다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한참 성장할 때 못 먹으면. 신화가 지금 급성장하는 때 영양 실조, 시비를 안 하면은, 성장이 멈춰버린다. 급성장을 하는데 시비를 안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7월 한 4, 5일이면 장마가 끝나버립니다. 또 20일까지 갈 수도 있죠. 장마 끝나면 바로 수도버려야 합니다. 시비는 허되, 장마철은 해도 된다. 그러나 장마가 끝났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불볕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때 시비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말아주시기. 그리고 또 7월 달에 또 온도를 낮춰준다 해가지고 난잎사기에다가, 바짝 난잎사기에다가 뭐 스프레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금 허냐허냐 카톡도 오더라고요. 절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신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바짝 말리는 화분에다가 습도가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초보자 에란이라도 그렇게 지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스프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화 물고임 해면은 난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뭐 선배님이 허락을 온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그걸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난초 신화 다 신화 고임에 물 빠지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나서 시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빼짝 마른 데다가 온도 내려가라고 위에다가 스프레이 하면 안 된다. 저는 정말 당부하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충관계, 또 살충관계는 이게 지금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게 민달팽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이제 우기철에 이거 골치 아픕니다. 민달팽이하고 깍지벌레가 나옵니다. 깍지벌레, 민달팽이는 어디에가 주로 많이 하냐면은 이 뒤에 있잖아요. 이 뒤에. 이 뒤에가 숨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주면 이 뒤에가 딱 숨고 이 밑에가 딱 숨습니다. 그래가 위에서 살충제는 저는 두 가지 분이 없어요. 비카드하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 웬만한 거 뿌리파리 또 초파리 이런 거 잡는 거예요. 살충제 민달팽이 다 죽어요. 여기다 살충을 하는데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가 숨는다 이겁니다. 이 뒤에. 아이고 잘 안 잡히네. 이 뒤에가 어떻게 잡아야지? 이 뒤에가 숨어요. 이 뒤에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있으면 여기 물을 살충을 하면 여기에 얘가 붙어 있으면 죽겠죠. 근데 여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밤에 컴컴할 때 뭐 전기 가지고 후라시 가지고 잡으라고 하는데 참 그 짓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살충할 때 스프레이로 그냥 스프레이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뒤에가 숨으니까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 다니면서 좀 신경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깍지벌레는 그게 꼭 거북이 등대기처럼 그게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먼저 살살 긁으면서 난초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깍지벌레 싸개입니다. 싸. 이거 돈 5,000원 주면 사요. 이거 하면 완전히 박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민달팽이하고 깍지벌레, 장마철에 정말 극성을 부립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병 이거 찾아오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탄저병 찾아오는 건 뭐 당연하고요. 탄저병 이렇게 미리 예방하면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병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살균제, 살충제, 곰팡이 뭐라 전화하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냥 곰팡이 전용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비카드라네. 이벤트가 있고 저기 또 있어요. 거기에 또 더마니인가 거기 물름병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오티바 코리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한 3번, 4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달팽이하고 또 깍지벌레 있었잖아요. 살충 한두 번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깍지벌레 이거는 돈 5,000원 주면 사는데 전멸시켜요. 이거 한 번씩 뿌려주면 되고. 이거 뭐 씻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댓글 이렇게 그냥 뿌리면 돼요. 이렇게 열고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아, 냄새요. 그리고 통풍관리는 제가 겨울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통풍이 이렇게 정체화되면은 우리 난초, 고등식물,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은 정체가 되면은 일단은 이산화탄소, 탄수화물, 이산화탄소 그거를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러면은 난초가 병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정산작용도 못합니다. 정산작용을 해야 물을 주고 나면 햇볕을 보면 정산작용을 해야 분이 빨리 마르고 에너지가 축적되겠죠. 영양가가 뿌리로 가고 밸브로 가고 또 입으로 가는데 안 된다. 그래서 통풍은 이 곰팡이를 완전 불러들이는 병이고 정체 현상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돌리는 거 중요한 거 겨울에도 통풍을 해야 되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통풍 관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화분화가 시작됩니다. 화분화가 뭔지 아시죠? 초보자님들은 난초에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화분화는 이제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물을 3일에 줄 거 6일에 준다든가
4일에 줄 거 일주일에 준다는 거 하면은 두세 차례 그래야 하면은 꽃대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화분화입니다. 그래가 꽃대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이제 화분화가 언제 시키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넘어서 장마가 끝나면은 7월 한 15일에서 20일 끝나면 8월 초순까지 화분을 시키면 됩니다. 어떤 분은 8월 달에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7월 한 20일 말 가까이 돼서 15일부터 막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 8월 초순에 끝나는 분도 있고, 또 8월 달에 시키는 분도 있고, 또 7월 초부터 시키는 분도 있고, 자기 알아서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장마가 7월 한 20일경에 끝나니까 그때 시키면 되겠습니다. 화분화는 그럼 어떻게 시키냐? 물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3일에 한 번 줄 걸 일주일에 한 번 준다든가, 또 4일에 나는 주는데 일주일이나 8일에 한 번 주다든가, 그거를 2차례, 3차례 하면은 화분화가 시작된다. 7월달에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더 강조하지만은 신화가 급성장한다고 했어요. 급성장을 하면은 이 속에 신화가 묽어져 버린다. 물이 고인다 이겁니다. 물이 고여요. 그래서 통풍을 꼭 시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화장지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서 여기에 있는 물 고임이 없게. 그럼 여기가 쏙 빠져버린다. 한 달에 한쪽 보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난초 사랑님,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호피인데요. 호피를 이렇게 차광을 했어요. 이렇게. 호피는 초전에 이렇게 차광을 해야 합니다. 이 호피 맞죠?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환경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차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호피 언제 그럼 벗기냐? 말복 지나면 바로 햇볕에 바로 노출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부가 쫙 벌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7월달 물관리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또 10분을 넘겼네요. 자, 7월달 화분화 시작되고 또 신화 급성장 한다고 했습니다. 통풍 잘하고 또 살균 살충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멋진 신화 올라오지 않습니까? 즐거운 애라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7월달 종합편으로 제가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댓글 다실 때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하실 분 해주시고 난초 사랑했습니다.